여러분, 8,800만 명의 국민 전체가 자발적인 인간 감시망이 되어버린 나라 상상이 가시나요? 평범한 회사원이 출근길에 무심코 찍은 사진 한 장, 그리고 정확히 30분 뒤 그 사진 속 좌표 위로 정밀유도 폭탄이 떨어집니다.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2026년 현재 글로벌 원유 물동량의 핵심 길목을 쥐고 있는 중동의 지정학적 심장부 이란에서 실시간으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보통 거대한 독자의 정권을 무너뜨리는 건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나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전단일 거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47년 동안 중동 패권을 쥐고 흔들던 이란 체제를 붕괴 직전으로 몰아넣은 진짜 무기는 다름 아닌 시민들 주머니 속에 있는 낡은 스마트폰이었습니다. 이란이라는 나라가 반세기 가까이 버텨온 핵심 동력은 단 하나, 바로 공포였습니다. 정권 직속의 정예군인 혁명 수비대, 그리고 그 밑바닥을 철저히 통제하는 바시즈 민병대가 사회 전체를 거대한 감옥으로 만들었죠. 거리마다 모래주머니를 쌓아 검문소를 세우고 동네 골목골목에 정보원을 심었습니다. 옆집 아저씨가 혹은 어제 같이 차를 마시던 친구가 밀고자일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의심. 조금이라도 체제에 반하는 티를 내면 흔적도 없이 끌려가 지하 감방에서 사라지는 사회. 8,800만 명의 시민들은 그렇게 47년이라는 긴 세월을 숨죽인 채 정권이 주입한 공포라는 이름의 족쇄를 차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2026년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이 철벽의 통제 시스템에 치명적인 버그가 발생합니다. 권력이 시민을 억압하던 일방통행의 도로가 갑자기 역주행을 시작한 건데요. 도대체 억눌렸던 시민들은 어떻게 이 거대한 국가폭력의 렌즈를 거꾸로 돌려 정권의 숨통을 조이기 시작한 걸까요? 권력이 시민의 일거수일투족을 통제하던 그 무시무시한 감시의 화살표가 2026년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꺾여버렸습니다. 단순한 저항이나 반발이 아닙니다. 시스템의 구조적인 역전입니다. 과거에는 국가가 시민을 사냥했지만 이제는 8,800만 시민 전체가 정권을 감시하고 추적하는 거대한 오픈소스 정보망으로 진화한 것이죠. 총을 들고 거리를 활보하며 공포를 조장하던 사냥꾼들이 하루아침에 시민들의 스마트폰 렌즈 앞을 도망다니는 사냥감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이들의 일상을 들여다보면 현재 이란 서민들이 처한 참혹한 현실과 기묘한 전쟁의 양상이 동시에 느껴집니다. 지난 10년간 이란의 공식 화폐인 리알화 가치는 10분의 1 토막으로 증발해버렸고 서민들의 생명줄인 빵값은 무려 113%나 폭등했습니다. 살인적인 초인플레이션 속에서 텅 빈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을 걷던 주부가 골목에 숨어있는 바시즈 민병대를 발견하면 조용히 위치 좌표를 찍어 전송합니다. 살인적인 취업난에 시달리며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던 대학생은 창밖으로 지나가는 혁명 수비대 호송 차량의 이동 경로를 메모에 공유하죠. 만원 버스에 시달리며 출근하는 평범한 회사원의 카메라 셔터 한 번이 그 어떤 군사 위성보다 빠르고 치명적인 무기가 됩니다. 이들에게 이것은 거창한 스파이 작전이 아니라 벼랑 끝으로 내몰린 경제난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일상의 저항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평범한 시민들이 파편적으로 올린 데이터들이 암호화된 텔레그램 보안 채널을 타면 단 수초 만에 이스라엘의 모사드나 미국의 CIA 데이터 센터로 빨려 들어갑니다. 마치 월스트리트의 금융시장에서 수백만 건의 알고리즘 매매가 순식간에 교차 검증되듯 수만 개의 제보가 슈퍼컴퓨터를 통해 분석되고 오차 없는 타격 좌표로 환산되는 거죠. 그리고 이 좌표는 테헤란 상공을 배회하는 이스라엘의 정밀 타격 드론에게 실시간으로 꽂힙니다. 시민의 낡은 카메라 렌즈에서 시작된 정보가 30분도 채 안 돼 적 지휘부의 머리 위로 떨어지는 정밀 폭격으로 끝나는 세계 전쟁사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완벽한 민간 주도 킬체인이 완성된 겁니다. 제 아무리 조직력이 뛰어난 독재 국가라도 리더도 없고 명령 체계도 없는 8,800만 명의 점조직을 모조리 감옥에 넣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의 거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시민들이 아무리 좌표를 잘 찍어준다고 한들 중동 최강을 자부하던 이란의 촘촘한 방공망은 도대체 어디로 갔길래 적국의 드론이 수도 한복판을 제 집 안방처럼 날아다니고 있는 걸까요? 시민들의 스마트폰 제보가 실시간 정밀 타격으로 이어지기 위한 절대적인 전제 조건, 그것은 바로 이란의 하늘이 완벽하게 뚫려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2026년 2월 28일 전쟁 발발과 동시에 미국과 이스라엘 연합군은 에픽 퓨리라는 대규모 공습 작전을 개시합니다. 단 며칠 만에 이란 전역에 깔려있던 전략 목표물 7,800개 이상을 문자 그대로 싹 다 밀어버렸죠. 혁명수비대 핵심 지휘부부터 조기 경보 레이더망, 탄도미사일 기지까지 광범위하게 박살이 났고 수십 년 공들인 방어체계의 95%가 하루아침에 증발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현상 이면의 진짜 원인을 파헤쳐봐야 합니다. 이란의 방공망이 이렇게 종이장처럼 찢겨나간 건 단순히 연합군의 화력이 강해서만은 아닙니다. 핵심은 수십 년간 누적된 서방의 가혹한 금융 및 수출 통제 제재가 만들어낸 뼈아픈 부작용에 있습니다. 글로벌 반도체와 첨단 부품 공급망에서 철저히 퇴출당한 이란 군부는 겉으론 중동 최강을 외쳤지만 속으로는 구소련 시절의 낡은 기술을 재활용하며 서서히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국가 예산의 막대한 부분을 혁명 수비대에 쏟아부었음에도 경제 제재로 인한 기술 수입의 병목 현상과 군부의 팽배한 부정부패로 인해 실질적인 방어망 고도화에는 철저히 실패한 것이죠. 비유하자면 최고급 경비원 수만 명을 고용해 놓고 정작 그들에게 쥐어준 무기는 녹슨 칼자루뿐이었던 셈입니다. 이렇게 내부에서부터 붕괴된 방어 우산이 걷히자 이란의 하늘은 아무런 요격 미사일도 날아오지 않는 텅 빈 고속도로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텅 빈 하늘을 장악한 건 수천억 원짜리 최첨단 전투기가 아니라 대당 2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800만 원 수준의 저비용 고효율 가미카제 자폭 드론들입니다. 중형차 한 대 값의 드론들이 테헤란 상공에 유유히 떠올라 몇 시간씩 표적을 사냥하고 있는 겁니다. 경제 제재로 골마 터진 폐쇄 국가의 방공망이 자본주의 기반의 군산 복합체가 찍어내는 압도적인 가성비 무기 앞에 얼마나 무기력하게 무너지는지를 보여주는 잔혹한 교훈이죠. 국가 경제의 고립이 초래한 안보의 치명적 구멍, 그리고 그 뚫린 하늘 위를 자유롭게 배회하는 연합군의 드론들. 그렇다면 이 하늘 위 첨단 무기와 지상의 시민들이 구축한 정보망이 결합했을 때 47년을 이어온 이란의 철권 통치 기구는 도심 한복판에서 어떻게 해체되어 갈까요? 뚫린 하늘과 지상의 시민 정보망이 결합하자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치명적인 도미노 현상이 시작됩니다. 47년간 체제를 떠받치던 억압의 도구들이 마치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첫 번째 도미노, 바로 물리적 통제망의 해체입니다. 과거 시민들을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었던 모래주머니 쌓인 시내 검문소들을 생각해보죠. 한 곳에 고정된 이 시설물들은 이제 상공을 맴도는 자폭 드론에게 그저 가장 먹음직스러운 표적구로 전락했습니다. 시민이 좌표를 찍어 올리면 상공에서 대기하던 드론이 저구에선 카메라로 아래를 샅샅이 훑어봅니다. 민간인의 동선이 겹치면 쏘지 않고 기다리다가 오직 민병대원들만 남겨지는 그 찰나의 순간 소리 없이 내리꽂힙니다. 이 완벽한 3박자 타격 시스템 앞에 테헤란 주요 도로의 차단시설과 치안본부들이 줄줄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살기 위해 도망친 지휘관들은 비겁하게도 민간 병원이나 학교로 숨어들었지만 시민들은 그들의 새로운 은신처마저 낱낱이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모이면 죽고 움직이면 들키는 완벽한 진공 상태. 독재의 손발이 철저히 잘려나간 겁니다. 이 물리적 통제망의 붕괴는 곧바로 두 번째 거대한 도미노, 심리적 공포의 해방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란 정권이 체제 전복을 우려해 매년 엄격히 금지해온 전통 행사 불의 축제에 무려 수십만의 시민들이 쏟아져 나온 건데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시위대를 때려잡으러 오던 민병대가 머리 위 드론 소리에 기겁하며 꽁무니를 빼는 꼴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기 때문이죠. 나를 억압하던 권력이 숨어버렸는데 더 이상 숨죽여 살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이 극적인 도미노 현상은 결국 국가 시스템 전체의 붕괴라는 연쇄 재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앞으로 펼쳐질 두 가지 치명적인 시나리오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가 권력이 안에서부터 붕괴하는 내부 반란 시나리오입니다. 억압받던 시민에 이어 무기를 든 군인들마저 정권을 향해 총구를 돌리는 최악의 내전 상태죠. 두 번째는 코너에 몰린 기득권이 정상적인 국가 기능을 포기하고 핵심 요새에 숨어 전 세계 물류를 인질로 잡는 거대 마피아화 시나리오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시나리오처럼 정권을 지켜야 할 군인들이 오히려 총구를 돌릴 만큼
현재 이란 군대 내부에서는 도대체 어떤 끔찍한 차별과 경제적 배신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일부 군사 전문가들이나 기술 낙관론자들은 지금 이란의 상황을 보며 이렇게 분석합니다. 결국 압도적인 공중 우세와 첨단 무인기 기술이 전쟁의 승패를 갈랐다. 물리적인 타격망을 무력화시킨 드론의 위력을 생각하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상황을 조금 더 비판적이고 다층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외부의 폭탄과 기술력만이 이 거대한 국가를 무너뜨린 전부일까요? 아닙니다. 연합군의 첨단 무기는 그저 속이 텅 비어 썩어 문드러진 문을 살짝 걷어찼을 뿐입니다. 진짜 통제 불능의 붕괴를 부른 근본적인 원인은 철저하게 골마터진 내부의 기형적인 경제 구조와 지독한 차별에 있었습니다. 전쟁 발발 단 3주 만에 8,800만 인구를 통제하던 군사 조직의 탈영률이 무려 90%를 찍었습니다. 폭탄이 무서워서 도망친 게 아닙니다. 이란에는 국경을 지키는 정규군 아르테시와 체제를 수호하는 혁명 수비대 두 개의 군대가 존재합니다. 문제는 이 혁명 수비대가 40년 넘게 군대 노릇만 한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들은 건설, 석유, 통신, 금융 등 국가 경제권의 40% 이상을 독식하는 거대한 독점 재벌이자 비즈니스 제국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군복을 입고 국가의 부를 합법적으로 착취하는 거대한 블랙홀이었죠. 최신 무기와 막대한 보너스를 챙기는 혁명 수비대와 쥐꼬리만 한 월급에 낡은 장비로 버티는 2등 시민 정규군. 평화로울 때는 억눌려 있던 이 지독한 양극화가 전쟁이라는 극한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만나자 잔인한 방식으로 폭발했습니다. 전선에서 피 흘리며 실려온 정규군 부상병들을 혁명 수비대 전용 병원이 물자가 부족하다며 치료를 거부하고 내쳐버린 겁니다. 위성사진으로 보면 병원 창고에 혈액과 물자가 멀쩡히 쌓여 있는데도 오직 정규군이라는 이유만으로 같은 편을 길바닥에 버렸습니다. 지휘관들은 돈과 목숨을 챙겨 가장 먼저 부대를 버리고 도망쳤고 텅 빈 막새는 고장난 총 한 자루와 총알 10발을 쥔 18살, 19살짜리 징집병들만 남겨졌습니다. 부대 인원 90%가 증발한 건 겁을 먹어서가 아니라 철저하게 배신당한 자들이 내린 지극히 합리적인 자구책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연합군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극한의 경제난 속에서도 하급 병사들을 그나마 군대에 붙잡아두고 있던 최후의 생명선마저 끊어버리는 치명적인 일격을 준비합니다. 껍데기만 남은 이란 군대의 심장부를 겨눈 보이지 않는 무서운 칼날은 과연 어디로 향했을까요? 하급 병사들을 쥐어짜며 버티게 만들었던 유일한 생명줄, 그것은 한 달에 한 번 통장에 찍히는 얼마 안 되는 월급이었습니다. 비록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으로 화폐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어도 그 휴지 조각이라도 있어야 당장 가족들 입에 풀칠이라도 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고도화된 현대전은 총알이 아니라 컴퓨터 서버 속의 숫자로 적의 숨통을 끊어버립니다. 연합군은 이란 체제를 유지하는 가장 치명적인 아킬레스건, 바로 금융장부를 정확하게 타격했습니다. 2026년 3월 11일 이란 군인과 혁명 수비대 전체의 급여와 연금을 관리하는 세파은행의 메인 데이터 센터가 정밀 타격을 받고 통째로 증발했습니다. 놀라운 건 폭탄이 떨어지기 전 벌어진 사전 작업입니다. 연합군은 공습 하루 전 이란 최대 국영은행인 멜리은행에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퍼부어 온라인 시스템을 완전히 마비시켰습니다. 해커 부대가 백업 데이터마저 깔끔하게 지워버린 뒤 다음 날 먹통이 된 건물 위로 진짜 미사일이 꽂힌 겁니다. 피를 온몸으로 보내는 경제의 대동맥이 단 이틀 만에 완벽하게 잘려나갔습니다. 원유 수출길이 막혀 달러 수입은 끊기고 촘촘한 경제 제재로 외부 자금줄이 말라버린 상태에서 내부 급여 시스템마저 완전히 가루가 되어버린 거죠. 이제 병사들에게 돈을 주고 싶어도 서버가 없고 계좌 기록이 날아가 돈을 줄 수가 없는 완벽한 금융마비 상태가 도래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처참한 난리통 속에서 국가를 책임져야 할 수뇌부와 핵심 엘리트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나라를 살리기 위해 결사항전의 의지를 다졌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가라앉는 배에서 가장 먼저 금괴를 챙겨 달아나는 부패한 선장들과 같았습니다. 수뇌부는 남아있는 전략 물자와 은닉 자금을 오직 자신들의 협상 카드이자 최후의 보루인 핵심 미사일 부대에만 몰아넣었습니다.
그리고 전방에서 피 흘리는 징집병과 거리의 경찰들은 적의 폭탄을 대신 맞아줄 철저한 소모품으로 내다버렸죠. 더욱 무서운 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벌어진 자본의 대규모 탈영입니다. 최고위층과 부유층들은 두바이, 터키, 말레이시아 등지에 페이퍼 컴퍼니를 세우고 추적이 불가능한 암호화폐와 제3국의 지하자금 루트를 총동원해 막대한 국부를 해외로 빼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라 전체가 불타오르는 와중에 지도부가 앞장서서 국가의 금고문을 따고 도망친 겁니다. 눈에 보이는 병사들의 물리적 탈영과 눈에 보이지 않는 지도부의 은밀한 자본 탈영이 동시에 터져버린 참담한 현실. 자, 밑에서는 군대가 와야 되고 위에서는 지도부가 돈을 들고 튀어버린 이 완벽한 붕괴의 늪에서 이성을 잃고 코너에 몰린 정권은 과연 전 세계를 상대로 어떤 끔찍한 벼랑 끝 전술을 꺼내 들게 될까요? 이성을 잃고 벼랑 끝에 몰린 정권 수뇌부가 마지막으로 선택한 전략은 문자 그대로 전 세계를 향한 끔찍한 물귀신 작전이었습니다. 내가 죽을 판이니 너희들의 세상도 결코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는 거대한 마피아의 글로벌 인질극이 시작된 것이죠. 돈줄이 완전히 말라붙은 잔존 세력들은 이제 적의 군사기지가 아니라 세계 경제의 가장 취약한 생명선인 민간 물류시설로 표적을 바꿨습니다. 2026년 3월 한 달 동안에만 페르시아만을 지나는 제3국 상업용 유조선을 겨냥한 무차별 공격이 21건 넘게 확인됐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한복판에서 태국 화물선이 피격돼 불길에 휩싸였고 죄 없는 인도 선원이 사망하는 참사까지 벌어졌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의 뒤에서 자금을 대주던 우방국의 상선마저 공격하는 기행을 보이고 있죠. 피아식별은 이미 내던진 지 오래고 평범한 어선으로 위장한 폭탄 보트까지 띄우고 있습니다. 글로벌 물류망을 마비시켜 전 세계가 천문학적인 경제적 손실을 견디지 못하고 제발 협상 테이블로 기어나오게 만들겠다는 잔혹한 계산입니다. 이 불똥은 중동을 넘어 미국 FBI가 서부 해안선 일대에 초비상 경계령을 내릴 만큼 전방위적인 테러 위협으로 번졌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매우 현실적이고 뼈아픈 질문을 하나 던져야 합니다. 중동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이 무모한 인질극이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의 일상과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까요? 거시경제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결코 남의 나라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닙니다. 이란이 틀어쥐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30%가 통과하는 글로벌 경제의 대동맥입니다. 이 혈관이 막히면 국제 유가는 배럴당 150달러, 최악의 경우 200달러 선을 가볍게 돌파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9%에 달하는 수출 주도형 국가, 우리 대한민국에게 있는 즉각적인 치명상입니다. 당장 출퇴근길 주유소의 기름값이 폭등하는 것을 시작으로 기업들의 전력 생산 단가와 수출 물류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뜁니다. 이는 결국 마트 진열대의 식료품 가격과 밥상 물가를 통제불능의 초인플레이션으로 밀어넣게 되죠. 저 멀리 붕괴해가는 독자의 정권의 단말마가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을 갉아먹고 서민들의 지갑을 텅 비우는 무서운 나비 효과로 직결되는 겁니다. 이 전 세계를 볼모로 잡은 끔찍한 인질극의 숨통을 영원히 끊기 위해 결국 미국과 이스라엘은 드론이라는 정교한 수술용 메스 대신 무자비한 망치를 꺼내 들었습니다. 분당 수천 발의 기관포를 지상으로 쏟아붓는 지상공격 전용기 A-10 워트호그를 호르무즈 해협 상공에 실전 배치한 겁니다. 요격할 대공 미사일이 단 한 발도 남지 않은 이란은 도심에서는 시민들의 눈과 드론의 협공에 찢기고 외곽에서는 이 거대한 망치에 속수무책으로 짓눌리며 구조적으로 완전히 소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4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철권 통치를 휘둘러온 거대한 체제의 몰락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묵직한 시대적 교훈을 남기고 있을까요? 2026년이란 체제의 붕괴가 전 세계 지정학의 판도, 그리고 매일 경제 뉴스를 접하는 우리에게 던지는 묵직한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수천 기의 탄도미사일을 쌓아두고 무소불위의 공포경찰을 거느린 절대 권력이라 할지라도 결국 돈줄이 끊기고 국민의 마음을 완전히 잃는 순간 거대한 국가는 한낱 모래성보다 더 허무하고 비참하게 무너져 내린다는 사실입니다. 4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총칼로 8,800만 국민의 숨통을 조여왔던 억압의 심장을 멈춰 세운 건 결국 최첨단 전투기나 이지스함이 아니었습니다. 살인적인 인플레이션과 생활고에 지쳐버린 평범한 시민들의 주머니 속에 있던 낡은 스마트폰 한 대,
그리고 배불리 먹고 도망친 지휘관들을 원망하며 부서진 총을 쓰레기통에 처박아버린 19살짜리 어린 징집병의 분노였습니다. 기술의 발전과 결합된 민중의 자각이 얼마나 무서운 체제 전복의 무기가 될 수 있는지 우리는 지금 그 역사의 현장을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중동의 지정학적 심장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거대한 붕괴의 서사시를 어떻게 보시나요? 권력과 자본이 모두 증발해버린 이란 정권이 여기서 기적처럼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대로 잿더미가 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까요? 그리고 이 코너에 몰린 마피아 정권의 마지막 발악이 만들어낼 글로벌 육아 폭등의 해일이 당장 내일 우리의 밥상 물가와 대한민국 수출 전선에 어떤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게 될지 우리는 매우 냉정하고 날카로운 시선으로 지켜봐야 합니다. 확실한 진리는 오직 하나입니다. 반세기 가까이 총칼로 짓밟아온 국민이 권력을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는 바로 그 순간 제 아무리 무자비한 독재라도 그 수명은 이미 끝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이란의 숨겨진 붕괴 스토리가 여러분의 지정학적, 경제적 시야를 넓히는데 통찰을 주었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 거대한 사태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이나 여러분의 날카로운 분석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이란의 붕괴라는 아수라장 속에서 남몰래 미소 짓고 있는 진짜 승자들, 그리고 중동의 권력 공백을 노리고 은밀하게 오일머니를 쓸어 담고 있는 거대 패권국의 소름 돋는 자본 시나리오를 싹 다 파헤쳐서 돌아오겠습니다. 제가 또 밤새서 치밀하게 준비해 올 테니 다음 영상도 절대 놓치지 마세요.